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어 글로벌 리더 장윤주 서른누수 마스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용균 단장님과 그리고 또 김미숙 총장님 그리고 또 홍승혜 본부장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멋지고 귀한 팀에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또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하는 강의는 사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유능하시고 또 능력 있으시고 더 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같이 우리 상한선을 향하는 멋진 형제 라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공유를 하면 될까요? 네, 공유하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이 보이실까요? 네, 보이시면 이렇게,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이렇게, 이용균 크라운 마스터님 산하에서 저를 이렇게 예쁘게 명함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어떤 걸 드릴 수 있을까, 어떤 이야기를 같이 조금 더 힘이 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저는 오늘 Y 애터미랑 하우 애터미를 여기 계신 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애터미 하는 거야? 왜 애터미 하고 있어? 왜 애터미 하게 됐어? 이런 부분들이 저도 너무 궁금하고 또 다른 분들도 저에게 그런 부분들이 많이 궁금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같이 나누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서로의 비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살, 20살 때까지는 그래도 참 아빠가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참 부유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니고 싶은 학원을 생각 없이 다 다닐 수 있었고, 먹고 싶은 음식들을 다 먹을 수 있었던 어떤 그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도중에 아빠께서 이제 또 사업을 조금 더 이렇게 확장을 시키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 강사님 사업을 죄송한데요. 슬라이드 쇼를 실행을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화면이 안 나오거든요. 화면이 안 보이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예, 슬라이드 쇼가 안 돼 있어서. 네네. 하나씩 찍어가면서 하시던지, 예. 아, 그러면 제가 일부 공유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아니, 제가, 네, 그렇게 했는데 안 되셨나 봐요. 네, 요렇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보이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빠가 이제 사업을 좀 확장을 하시려고 하는 그 찰나에 어떤 경기의 탓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상황 속에서 생각했던 확장이 되지 않으시고 그대로 주저앉으시는 부도를 맞이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했던 아빠와 그리고 또 그 사업을 통해서 늘 이렇게 가정에만 신경을 썼던,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았던 현모양처의 엄마에서 저는 굉장히 행복을 느끼면서 자랐는데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저희 가족은 새 가정으로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아빠는 이제 일터에 있는 곳에서 이제 숙식을 하셨고, 그 다음에 엄마와 막내 동생은 이제 외할머니 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저랑 이제 둘째 동생은 서울에 진짜 옥탑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뿔뿔이 흩어진 그 가족들, 그리고 또 만 원 한 장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 환경에 정말 극과 극에 달하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난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그 서름에 대한, 그리고 또 그 서름에서만 멈춰 있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어야 됐기 때문에 온갖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하고, 돈에 대한 어떤 서러움과 그리고 또 그 시간에 대한 한계에 있어서
벌 수 있는 돈의 한계를 느끼면서 저는 부와 성공에 대한 그 갈망을 제 자신에서 발견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난 분명히 잘 살고 싶은 욕구가 다 있구나. 다시 돌아가고 싶구나. 이런 어떤 그 갈망들을 발견을 하면서 항상 부자가 될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이 있을까? 이 어린 나이였지만 이것을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그 도구를 계속적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제가 결혼을 좀 빨리 했는데요. 결혼을 하고 이제 다른 친구들은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쯤 저는 이제 가정의 어떤 그런 살림을 해야 됐고, 그리고 또 그 살림 안에서 또 어떤 경제를 또 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도중에, 저는 신랑이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관사에서 살았는데요. 관사는, 30년 거의 40년 된 아파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녹물은 그냥 나오고, 그리고 또 곰팡이 이런 것들이 정말 그냥 일상생활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늘 나타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아메이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셨는데요. 그 아메이를 하시는 분들이 관사에 정말 많은 물건들을 파셨어요. 왜냐하면 정수기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또 청정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을 뭐 건강하게 먹여야 된다는 냄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아메이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많은 생필품들을 구매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그때에 저는 몰랐던 사실을 딱 알게 됩니다. 그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책을 딱 읽게 됐는데요. 그때가 제 나이 27살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뭔가 뒤통수를 한 대 탁 맞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리고 또 결혼을 하고서도 노후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고 해서 많은 자격증들을 따고 그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모든 준비가 저는 물통을 깊고 크게 만드는 일이었다는 거를 그 27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적으로 물통을 나르려고 준비를 했었구나. 더 큰 물통, 더 큰 깊은 물통, 이런 물통으로 내가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누군가는 파이프를 파고 만들고, 그래서 언젠가 원할 때, 원하는 시간에 물을 트는 그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이 일을 꼭 해봐야겠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꼭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년 반 정도를 이제 타 네트워크 아메이를 진행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둘째가 100일이었어요. 근데 그 100일 된 아이를 진짜 분유를 먹여가면서 차에 태워서 미팅을 다녔고 그 미팅을 다니면서 계속적인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희망을 가졌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제 2년 반에서 3년 정도 됐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물을 딱 트려고 했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이건 또 뭐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때 제 나이 30이었는데요. 분명히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 경험은 저한테는 예상 외였고 경우의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결국은 소비자의 어떤 자발적 재구매가 없으면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는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네트워크를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네트워크가 정말 그냥 교과서적인 이야기인 거지 일반 사람들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그런 파이프라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한편으로는 다시 이젠 영어를 가르치면서 다시 이젠 굉장히 성실하게 또 그 물통의 크기를 또 늘리는데 또 집중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항상 마음 한켠에는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겁이 났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할 자신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 제가 늘 부에 대한 갈망을 발견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소득이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를 막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분명히 제가 지금 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그 노동소득,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이 학원을 분점을 해서 한 개 내 사업체로 차리는 뭐 사업소득,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10만 원, 20만 원씩 65세까지 연금소득, 그리고 또 무언가 집을 한 채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부동산 소득, 또는 이거를 또 임대를 놨을 때 임대업 소득, 금융소득, 이런 것들이 다양한 소득들이 있지만 제가 감히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한계를 느끼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
그리고 나서 저는 애터미를 만나게 됩니다. 시댁 식구로부터 들은 이제 애터미는 사실은 저는 제가 이제 그 신호를 말려야 됐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 네트워크 다단계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신호를 말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쫓아다니면서 네트워크 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저희 신우가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연금성 소득 200만 원을 이제 연금성 소득 200만 원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저희 가족들이 다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랑은 군인이기 때문에, 만 20년을 근무를 해야 200만 원 정도의 연금이 나오는데, 어떻게 2년에서 3년을 했는데, 나도 분명히 그 전에 네트워크를 2년에서 3년 정도를 했는데, 왜 신우는 200만 원성의 연금성 소득을 만들고 나는 그것을 만들지 못했지? 분명히 나는 아, 신혼만큼이나 열심히 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애터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진짜 시스템 소득이 맞구나. 이 소득을 정말 벌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 시스템 소득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스템이 본사에서 해주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했던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해야 되는 시스템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한계를 너무 많이 느끼고 그룹의 특성의 상황에 따라서 잘 나가는 그룹은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는데 못 나가는 소리가 어디서 그룹은 나는 거지? 시스템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불안과 늘 한계를 느꼈었는데 애터미에서는 본산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정말 너무 놀랬고 그러면 본사 시스템에 내 시스템을 더했을 때 정말 파격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시스템 소득을 내가 젊을 때 빨리 만들어 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시스템 소득은 저희가 만들거나 또는 이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은 거를 사거나 아니면 여기에 붙어 있어야 이걸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셋 중에 그 세 번째를 선택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소득을 내가 만들어 봐야겠다. 꼭 한번 생성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애터미에 이제 들어와서 제가 이제 또 어떤 그런 자기 관리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이제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 자기 관리, 새벽에 일어나는 어떤 그 루틴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저 자신을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도중에, 이렇게 이제 책을 쓰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 종이책과 그리고 또 전자책,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쓰고 나가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인세 소득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이 인세 소득은 정말 누구나 꿈꾸는 인세 소득이지만 정말 지극히 작고 그리고 또 이걸로 인해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경험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애터미가 시스템으로 진짜 그 소득을 만들어내는데 정말 부자로 갈 수 있는 사다리가 맞구나를 제 스스로가 또 한 번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의 종류는 굉장히 많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시스템 소득이야라고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내가 그 삶을 통해서 시스템을 정말 만들어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간 회장님 강의에서 정말 충격적인 단어를 제가 듣고 옵니다. 그게 무슨 단어였냐면 어느 네트워크에서도 알려주지 않았던 균형 잡힌 삶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듣고 굉장히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 이 자체가 저한테는 이렇게 뭐랄까요? 그 성공에 대한 어떤 기준과 부에 대한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균형 잡힌 삶을 통해서 시스템 소득을 통해서 균형 잡힌 삶이 완전하게 완성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애터미를 이제 제품, 그리고 또 어떤 회사, 그리고 박한길 회장님, 그리고 또 보상 플랜, 비전, 굉장히 많은 것들 중에서 특히 애터미를 꼭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저는 마케팅 플랜입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플랜이 정말 균형 잡히고 정의로운 보상 플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마케팅 플랜을 할 때마다 제 가슴이 떨리고 제 스스로가 동기부여가 되고 내가 오늘 더
오늘 더 최선을 다하고 오늘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싶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마음을 먹는데 저는 마케팅 플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플랜을 본사에서도 이제 강의를 했었고 그 강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마케팅 플랜은 정말 변하지 않는데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겠다는 그 메시지를 저는 지금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공을 바라는 애터미의 경영 목표의 실현의 첫 걸음이 이 마케팅 플랜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또 한 번 느끼고 또 한 번 확신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제가 그동안 만들어놨던 어떤 파이프라인에서는요, 이 절대 품질에서 이 절대 가격이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누군가를 늘 매일 그 가격에 대한 어떤 부분을 설득을 시키러 다녀야 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진짜 멘트집이라는 게 있어요. 멘트집은 뭐냐면 내 언어로 그 사람이 설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멘트집을 달달달 외워서 그 사람을 설득을 시켜서 그 가격이 합당하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애터미에 와서 정말 이 절대 가격에 대해서 누군가를 설득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일에 굉장한 자유함을 얻었어요. 왜냐면 다른 마트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설득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이 슬로건은 저한테는 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놨을 때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과 틀었을 때 나오는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 제품 가지고 절대 가격을 만들어 놓은 애터미를 지금 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많이 후회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반품 이런 부분도 좀 다른 면에서 저는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요. 이 반품이 0.21%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 저는 절대 품질에 대한 어떤 그 증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품질에 대한 그 자부심도 느끼게끔 했죠. 왜냐면 제가 기존에 그 전에 했던 네트워크에서는 유일하게 제가 쓸 수 없었던 제품이 화장품이었거든요. 화장품이 굉장히 비쌌는데 그 제품을 제가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외국 사람들의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놔가지고 입자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겉에 오일은 남아 있으니까 이 오일이 계속 저한테 트러블을 일으키는 어떤 주 요인이 되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터미는 이 반품률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조금 너무나도 생소했고, 이것 또한 비전이었어요. 왜냐면 이 반품을 함으로써 내 PB가 사실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물건을 사고 마이너스가 되는 PB가 계속된다고 하면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반품률이 없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한테는 굉장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는 애터미가 새로 쓴다는 이 말이 제가 스스로 확신을 하고 있어요. 진짜 새로 쓰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제 팀들한테는 만약에 애터미 뭐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진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타 네트워크 한번 3개월만 다녀와 보실래요? 애터미가 얼마나 쉽고 얼마나 새롭게 쓰고 있는 역사를 쓰고 있는지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게 애터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해외 법인 이거 있잖아요. 그냥 뭐 우리는 애터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른 나라 다 가입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우리가 진짜 동네 슈퍼마켓을 하느냐 아니면 정말 글로벌 빅마트를 하느냐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른 네트워크를 했을 때 다른 이렇게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다시 한번 또 그 회원번호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서 또 꾸려나가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과 그리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줄도 잘 못하는데 그 다음 줄을 또 어떻게 잘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6개의 법인이 내 산하로 언제든지 가입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엄청난 비전이었고 이 비전 안에서 제가 글로벌 리더라는 꿈을 감히 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기 시작했더니 정말 제 산하로 많은 그 나라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나라들을 정말, 비행기를,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게 저는 이 애터미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관과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도 정말 비전 있게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진짜 마트 체인지라는 개념을 애터미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을 바꾸려고 할 때는요, 뭔가 하나 정도는 내 마음을 이렇게 이제, 설득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격이든 그게 제품의 어떤 퀄리티인 것 같아요. 근데 애터미는 이 두 개의 부분을 저를 만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마트보다 더 좋게 만들었지만 그 마트보다 더 좋게 만들었는데 가격이 저렴한데 거기에 페이백까지 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매력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소비가 경제적 이득이 되고 소득이 되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에 충성을 했던 게 애터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트 체인지를 저는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한테 이익이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나는 내가 이 이익을 누리고 있는데 그 상대는 너는 누리지 마. 진짜 회장님이 말하는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서라도 이 마트 체인지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트 체인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당신한테 이득입니다. 그러면 마트 체인지를 하지 않으면 누구 손해죠?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 소비자나 그 파트너 사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 손해죠. 근데 사람들은요,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쓰는 것만으로도 손해보지 않는 삶이라는 거를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그 상대가 스스로 자기가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또 관심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제 산하에 달려있는 그 양쪽에 달려있는 그 소비자들이 언제든지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비즈니스로 전환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소비자로만 머물러 있는 게 왜 그럴까요? 진입비랑 가입비 이런 부분들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소비자로 지금 물건만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업으로 또는 전업으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 전환 가능성이 있다는. 그래서 내 아래 모든 계보도의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의 가능성이 있다는 건 엄청난 영향력이고, 그리고 또 엄청난 비전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마케팅 플랜을 할 때 공식적인 자리 빼고는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눠요. 그래서 저는 마케팅 플랜이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고, 그 부분 안에서 제가 스스로가 가슴이 떨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소비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저는 가입비 있고 또는 물건이 비쌌고 또는 뭔가 오토를 유지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네트워크를 하다가 지금 이제 애터미는 소비자도 가입비 없죠. 그리고 또 그 부분 안에서 뭔가 월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죠. 진입비도 없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쉽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소비자 하시라고.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그 소비자 했을 때 집중적으로 후원 수당을 타게 하는 거죠. 그분이 주문할 것들, 마트 체인지 해야 될 것들 같이 고민하고, 이 부분을 한번 여기로 바꿔보실래요? 고민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제가 이제 같이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했을 때 후원 수당을 딱 받고 났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그분을 이렇게 부업가로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은 사실은 저도 부업가지만 부업가가 너무 많아요. 부업가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일단 부업가로 먼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후원 수당이 늘어남과 동시에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 산하로는 부업가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업가 그리고 또 그 부업가에게 사업가의 마인드를 실어주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사업자라고 생각했을 때 애터미 사업의 특징 및 강점이 진짜 우리한테 강점이냐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느끼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외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외워서 얘기할 거면 그냥 유튜브 보상 플랜 틀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이걸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생각한 거를 그 상대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사업 설명이 달라지거든요. 두 줄 바이널인데 진짜 여섯 줄 했던 사람이 두 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덕우 단장님 그쵸? 이덕우 임페리얼 님도 그 엄청난 많은 그걸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줄이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 두 줄도 진짜 지금 버벅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애터미 사업의 특징 및 강점이라고 얘기할 때 두 줄 바이널입니다 얘기하는데 여기서 힘이 들어갈까요? 힘이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징 및 강점을 내가 진짜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진짜 이게 혜택이다, 강점이다라고 느끼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가입비, 진입비.
월간 유지비 추천 수당비 정확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 추천 수당비는요, 어떻게 보면은 좀 능력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좀 유명한 사람이면 추천 수당은 사실은 굉장히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좋은 도구예요. 왜냐면 후원인은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 이 네트워크를 누가 알려줬어? 라고 했을 때 그 추천인을 쓸 때, 내 이름을 만약에 쓸 수 있다고 하면 100명이고 1000명이고 써서 그 사람의 수입의 어떤 20%, 10%가 나한테 온다고 하면요. 누군가를 가입시키는데 혈안이 돼서 막 그렇게 다니실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사실 추천 수당을 없앴죠. 그리고 후원인만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왜 좋은지, 진짜 월간 유지비가 없어서 왜 좋은지, 진입비 가입비가 없어서 왜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내가 상기시키면서 내가 진짜 이게 강점이구나. 그러면 이 강점을 알고도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못 한다는 건 분명히 내 안에 뭔가에 그 거리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제거를 먼저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한 누적이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 사실 보너스 같은 특징이자 강점이에요. 무한 누적이 어디 있어요? 사실 애터미 말고는 무한 누적이 없습니다. 이 무한 누적은 개인 PB 플러스 팀 PB잖아요. 그런데 이 둘 다 무한 누적을 해준다는 거는 엄청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무한 누적의 어떤 그 가능성은 진짜 평범한 서민이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요 무한 누적에서 진짜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월 내가 채워야 되는 PB가 없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면 다른 네트워크는 이제 1일부터 매월 내 개인 PB부터 맞추고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내 개인 PB가 30이면은 30, 30 맞는 것처럼 내 개인 PB가 채워진 상태여서야 그 하위 매출을 인정을 받으니까. 그래서 요 무한 누적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도 좀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요 특징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 애터미 네트워크 마케팅을 소개할 때 진짜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소개하는 어떤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한 단계 무한 누적. 제가 이제 이 무한 단계의 어떤 이 혜택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 신우가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저는 그냥 소비자였었던 것 같아요. 뭐 물건을 쓰거나 이러진 않았고 그냥 여기 그냥 이 가만히 있는 소비자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요, 제 왼쪽에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됐던 계보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아래 진짜 많은 사람들이 달려있기 시작했죠.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뭐 몽골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달려있기 시작했는데 그게 저는 무한 단계여서 진짜 글로벌 리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26개국 외에 그 또 이제 공식적으로 가입될 수 있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왜냐하면 내 아래로부터. 근데 그걸 만약에 단계를 끊어 놓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진짜 그 관계 속에서 엄청난 피바람이 불 거예요. 왜냐면 4단계까지 만약에 내가 인정해 준다고 하면 5단계부터는 내가 어떤 PB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이 이제 공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요. 어, 음, 다른 네트워크는 다 그러죠. 근데 이제 무한 단계라는 이 말 자체가 회장님의 어떤 성품과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원 마케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한국에서 시작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말 빅 비즈니스로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수당의 상한선은, 이 부분은 저는 참,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다른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요, 선점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해요. 뭐냐면, 이 꼭대기에 빨리 가야 된다. 그래야 돈이 되지. 여기 밑에 있으면 돈이 어떻게 되겠냐. 개미처럼 일할 거야. 막 이렇게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사실 이제 이 꼭대기의 의미는 없잖아요. 그쵸? 이거는 저는 어떻게 이제 항상 얘기를 하냐면, 이 상한선의 부분은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시작했고, 언제 끝낼 거야. 이 부분인 거지, 내가 누구보다 빨리 가고, 이런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한선이 있다는 건 내가 시작과 끝을, 내가 내 생각을 경영해서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내느냐, 이 부분인 거예요. 그 저도 지금 수당의 상한선, 진짜 나 언제 끝나지? 나 아이터미가 언제 끝나지라고 그냥 제 스스로 질문했을 때 저는 45세에 끝내기로 네, 마음을 먹고 지금도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보니까 우리 이제 네 가지 수당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아이터미 마케팅 플랜 정말 너무 좋다. 너무 괜찮다. 나 진짜 이거 꼭 한번 후회하기 전에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왜냐면 너무 심플하잖아요.
그냥 저희가 센터를 이제 운영하면 교육수당을 받는 거고 거기에 이제 후원수당과 직급수당 그리고 승급 프로모션 이렇게 너무 심플하게 있는 이 수당이 전 정말 매력적으로 느꼈어요. 기본으로 한 10개에서 진짜 많게는 25개의 수당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수당을 받아보지 못하니까, 그 수당의 그거를 이제 외우기는 하지만 그 수당의 어떤 그 가치나 이런 부분을 모르는 거죠. 근데 애터미는 너무 간단하고 너무 심플해서 저는 이 수당에 대해서 매력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수당을 보면서 조금 좀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대부분의 이제 내 개인 PB에 맞게끔 하위 매출에 대해서 이제 주죠. 그 수당을, 그쵸? 내가 만약에 30이면 내 사나에 30, 30씩 일어나야지만 주는 거죠. 내가 70이면 70, 70에 대한 매출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터미는 좀 다른 게 제가 여기를 보고 눈이 완전 커졌어요. 이 보상 플랜을 들으면서 제가 이거는 진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여기 부분이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내 개인 PB가 240이면 240에 대한 하이 매출을 가져오는 거 당연해요. 그런데 내 개인 PB가 240인데 600만의 매출을 하이 매출을 가져온다? 저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내 개인 PB가 600이 되어야지 600에 대한 것을 가져오는데 어떻게 240에 머물러 있는데 600에 대한 하이 매출을 가져올 수가 있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아했던 부분이고, 진짜 맞아? 이렇게 계속 의심을 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더 말도 안 되는 건 2천만에 대한 하위 매출이 나는 건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내 개인 PB는 240이라는 거. 아, 진짜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애터미 지금 다시 새롭게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말 그대로 상한선에 있는 5천 대 5천 PB를 가져온다? 근데 내 개인 PB가 240이다? 이거는 진짜 놀랍고도 혁명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 PB를 채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는 애터미가 성공자라고 생각해요. 요거를 채우다가 진짜 집이 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왜냐면 우리가 해모임을 생각했을 때 해모임 PB가 8만 8천 원에 4만 4천 PB 50%잖아요. 그러면 5천만 PB면 우리가 결국 5천만 PB를 내가 내 이름으로 채우려고 하면요. 1억 원의 물건을 내가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어도 5천 대 5천의 어떤 그 하위 매출에 대한 수당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진짜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그 회사에 대한 어떤 감격과 감동과 감탄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사업자를 위한 플랜이거든요. 왜냐면 회사를 위한 플랜이면요. 개인 PB를 똑같이 채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한 사람의 사업자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이 보상 플랜이 진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이 직급 수당을 보면서도 또 한 번 감동했던 부분이 가장 밑에 있는 세일즈 마스터에게 어떻게 직급 수당의 매출의 반을 떼어줄 수가 있어. 이 부분은 와 정말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요. 위로 갈수록 오히려 퍼센테이지가 더 커지죠. 그래서 다 위로 가려고 정말 혈안이 되어 있어요. 다른 네트워크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일즈 마스터 진짜 가장 첫 번째 다는 직급에 용기와 희망과 그리고 또 도전과 어떤 이런 부분을 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 매출의 10%를 정말 고정적으로 떼놓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희망을 갖고 나 그럼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 더 해보자. 더 성실하게 해보자. 요렇게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네트워크는 그 첫 번째 단계를 딱 하고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터미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갈수록 위로 갈수록 적어지는 이 PB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임페리얼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님들은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말 너무너무 멋진 보상 플랜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보상 플랜을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내가 요만큼 세일즈 마스터, 그 다음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 마스터, 스타 마스터, 이 계보도, 요 원을 보면서요. 이제 여기 남았네. 요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저희 팀원들도 막 뭐 10%, 5%, 2% 이렇게 이제 뭐 숫자를 외우고 하지만 저는 요 동그라미를 보면서 아, 이제 여기까지 왔구나. 여기까지, 요것만 가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 매월 이렇게 이제 직급 수당을 받을 때마다 그리고 또 그 후원 수당을 받을 때마다 그 수당들이 늘어감에 있어서 여기가 이제 거의 이렇게 이제 가고 있구나. 이제 한 번 또 점검하는 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승급 프로모션을 볼 때마다 계속적으로 이 승급 프로모션 현금과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여행이랑 이제 이거 제품 프로모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여행에 대한 그리고 또 뭔가 제품을 좋아하는데 지금 뭔가 좀 이렇게 어, 그 뭐죠? 이렇게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다고 했을 때 소비자를 늘려서 그럼 요거 한번 도전해 보자. 이렇게 이제 요런 표들을 저는 갖고 다니는 편이에요. 이 표를 왜 갖고 다니냐면요. 사람은 사실 봐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말로 했을 때는 그 강도가 좀 약하고, 그리고 잊어버려요. 근데 저는 아까 요거 있죠? 요거 표, 요거랑 요거는 제가 프린트해서, 이렇게 소비자들 집에다 놓고 와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나 여기까지 왔어, 지금. 나 이제 요것만 남았어. 요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여행 봐봐. 여기는 지금 세부고, 여긴 사이판이고, 여기 크루즈 여행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요런 종이들을 그냥 놓고 와요. 그러면 그 소비자나 그런 분들이 저는 같지만 이 종이는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보기도 하시고 또 그리고 또 따로 연락을 주셔서 궁금한 걸 또 물어보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는 어떤 쇼더 플랜 그 사업 설명을 하는 도구로만 쓰지 마시고요. 진짜 프린트를 좀 하셔가지고 소비자들에게도 또 나눠주면 굉장히 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또 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요 10억을 받는 요 모습에 이제 회장님한테 직접 받고 싶어 10억을 그 말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회장님을 이제 대신할 다른 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회장님이 있으실 때 나는 꼭 이 10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비전을 선포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럼 너 10억 받을 때 내가 갈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프린트해서 제 여기 책상이나 이런 벽 같은 데다가 이렇게 많이 붙여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상 플랜을요, 보상 플랜으로만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보상 플랜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비전이 되고, 누군가가 꿈꾸게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선포하는 어떤 도구가 되고,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를 그 현금 프로모션을 총 계산을 했을 때 이제 13억 6,300만 원이잖아요. 저희가 총 받는 금액이 그냥 일회성으로 받는 금액이죠. 거기에 제가 지금 벌써 1,300을 꺼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13억 5천만 원이 남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얘기도 진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나 저희 소비자들한테 되게 많이 하고 다녀요. 제가 그냥 이제 일단 현금으로 13만 6,300만 원을 받을 예정인데 거기에서 벌써 이제 1,300만 원을 꺼내 썼다. 그래서 지금 이제 13억 5천만 원 정도 남았다. 같이 이런 거 받고 싶지 않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도 제가 프린트해서 저희 제 책상에 붙여 있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보는 보상 플랜은요, 제 가슴을 뛰게 해요. 요렇게 보는 그 보상 플랜은요, 어떤 스폰서가 파트너가 나를 동기부여 시키지 않아도요, 내 스스로가 동기부여해요. 왜냐면 내 목표니까요. 내가 해내야 되는 할당량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도 이제 붙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리더스 클럽을 향해서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씩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 플랜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만 설명하는데 이렇게 막 급급하지 마시고요. 이 보상 플랜을 내가 나한테 설명을 하면서 내 가슴이 뛰시면요. 진짜 저는 진정한 사업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사, 뭐 박한규 회장님,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어디서 너 가슴이 뛰는데? 라고 얘기했을 때 보상 플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보상 플랜을 하루에 진짜 내가 적어도 세명한테는 말해야지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죠. 이 보상 플랜을 세명한테는 전달하자. 만약에
전달을 만약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이 취소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을 앉혀서라도 아니면 딸들을 앉혀서라도 이렇게 내가 세 명한테 왜냐면 그 세 명한테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제가 그걸 얘기하면서 가슴 뛰는 게 목적인 거예요. 제가 이 보상 플랜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다시 해야겠다. 다시 또 일어서야겠다. 다시 또 꿈을 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보상 플랜을 제 동기부여랑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애터미 하는데 보상 플랜 이거 진짜 맞는지 제가 검증하고 싶어서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Y 애터미는 저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상 플랜을 보면서 스스로가 동기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하우 애텀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워낙 너무 잘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희석 총장님도 제가 저번에 이제 같이 필리핀에서 있었어요. 클락에서 있으셔가지고 많은 또 노하우와 또 이런 이런 것들 전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또 나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공감해 주시고 또 나도 저거 한번 해볼까라고 시도해볼까라고 도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너무 뻔한 얘기죠. 사실은. 성공의 8단계와 탱코어. 근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이제 합쳐 놓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그러니까 제가 기존의 네트워크에서도요, 사실은 성공의 8단계와 A코어를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이렇게 객관화가 됐어요. 그런데 애터미도 마찬가지죠. 우리 네트워크니까. 그러면 성공의 8단계랑 제가 여기서 탱코어가 조금 어색하실 텐데 A코어죠. 그쵸? 근데 저희는 탱코어로 하고 있어서 이걸 좀 이따가 나눠드리려고 해요. 성공의 8단계와 A코어를 하지 않고 성공을 한다? 사실 이거는 조금 너무 어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두 개의 부분을 진짜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겠죠. 어떻게. 근데 여기에 보시면 제가 저 성공의 8단계를요, 여기 안에 가둬놨어요. 여기 보시면, 저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그냥 자기 개조 프로젝트 같아요. 나를 바꾸셔야 되거든요. 나를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근데 나를 바꾸지 않고 남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나를 바꿔야 되는데, 그 나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을 때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을 내가 세울 줄 알고 내가 이걸 컨트롤만 할 수 있으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말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조절이 안 돼요. 이 마음이 안 돼. 그러니까 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그만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성공의 8단계를 이 마음 안에 이제 놨는데요.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마음 세우기인데 그 마음 세우기 자신의 장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장점이 뭔지 아셔야 돼요. 내 장점. 그리고 단점도 알고 계시되 단점에는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장점에 집중을 하셔서 이 장점이 결국은 내가 네트워크를 하는데 강점이 될 수 있게끔 만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내 성품이 어떤지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객관화 시켜보세요. 내가 욱하는 성격이 있다. 아니면 또는 내가 진짜 누군가가 뭔가 얘기를 할 때 막 바들바들 떠는 성격이 있다. 아니면은 뭔가 내가 진짜 끝까지 뭐 직선적으로 얘기를 해야 내 속이 풀리는 어떤 성질이 있다. 요런 거 진짜 한번 적어보세요. 근데 저는 이 성품을 진짜 빨리 바꾸셔야 그 마음이 예쁘게 세워지는 것 같아요. 이 성품을 바꾸지 않고서 이 마음이 예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의 성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기질의 성품이 있잖아요. 그걸 적고요. X를 그냥 과감하게 치세요. 나 이 성품 없어. 이제부터 없어. 이렇게 X를 치시고 내가 갖고 싶은 성품이 있을 거예요. 나 진짜 온화함 너무 갖고 싶어. 나 진짜 평정심 너무 갖고 싶어. 나 친절하게 말하는 말투 너무 갖고 싶어. 요런 게 있을 거예요. 나 정직하고 싶어. 나 감사하고 싶어. 이런 성품들을 크게 크게 적으셔가지고 거기에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하는 거죠. 우리 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1억을 버는 사람처럼이잖아요. 내가 저 성품을 가진 사람처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애터미에서 롤모델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신앙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성공 여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롤모델을 좀 정해놓고 그러면 내가 요 정도 가야겠다 요렇게 해야겠다라고 이 어떤 그 약간 등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3년 뒤 계획이 내가 어떻게 됐지? 제가 3년 뒤 정도면은
크라운에 가 있겠다. 약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거나, 요 계획이 없어요. 근데 내가 마음을 어떻게 세워요? 그쵸? 이런 어떤 작은 것도 내 마음을 세울 줄 모르는데, 누군가 타인이 나왔을 때 그분을 어떻게 리드하냐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도 리드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저는 요 부분이 마음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 공사 같아요. 이 기초 공사를 하고서 성공의 8단계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 기초 공사가 되지 않고서 성공의 8단계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나는 하고는 있는데,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때문에 하는지도 모르겠고, 계속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세우는데 조금 이렇게 좀 기초를 탄탄히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을 다지는 거예요. 다지는 거. 그게 뭐냐면, 꿈, 목표, 그리고 결단인 거죠. 아, 나 이런 꿈이 있어. 그럼 나 요렇게 해봐야겠다. 아, 나 요런 꿈이 있는데, 나 잠을 조금만 30분만 더 줄여봐야겠다. 요런 결단. 이게 이제 마음을 다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명단 작성, 초청, 사업 설명 이거는 저는 마음을 잡는 거라 생각해요. 아, 그러면 내가 그 꿈과 결의결단을 이렇게 했으니까 마음을 잡아보자. 그래, 그러면 누구를 명단을 써야 될까? 내가 누구를 초청해야 될까? 그럼 사업 설명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내가 사업 설명이 아직 준비가 안 됐네. 사람들한테 말이 버버벅 나오네. 어머, 내가 여기서 부정을 얘기하고 있네. 요런 부분들이 저는 준비가 되면서 마음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후속 관리, 상담, 복제 이 부분은 내가 그렇게 잘 세우고, 잘 다지고, 잘 잡은 마음들을 나누어 주는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속 관리도 이런 부분들, 이런 에너지들을 나눠주는 거죠.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있어. 너도 같이 꾸자. 아, 내가 이런 제품을 쓰고 있는데 너도 한번 써봐. 내가 뭔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분에게 넘치는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데 내가 그런 영향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계속 이거를 일로서만 하려고 하니까, 아, 애텀이 재미없어. 아, 애텀이 돈이 언제 되는 거야? 아, 이런 부분들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가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는 맨 마지막에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그쵸? 그걸 어떻게 지키려면 내가 시간을 내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내 이미지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내가 내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건지, 요게 이제 생각 경영이에요. 회장님 말씀하시는. 근데 요 생각 경영을 하면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공의 8단계가 그냥 무조건 형식적으로 해. 이게 아니라요. 왜 해야 되는데? 그럼 내 마음이 어때야 되는데? 그럼 나 마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요런 부분들로 가득가득 잘 채워놓은 상태에서 성공의 8단계는 굉장히 단단하게 되죠. 그래서 파트너가 뭐 속상하게 하고 스폰서가 서운하게 해도 괜찮아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내 마음을 다지고 내 마음을 잡고 내 마음을 주고 내 마음을 지키는데 내가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부분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트너는 섬겨야 된다고 하죠. 스폰서는 따라야 된다고 하죠. 요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내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로 지금 에너지를 쓸 시간이 없어요. 그쵸? 임페리얼까지 가려는 시간 동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이 마음을 좀 잘 한번 해보셔서, 요걸로 한번, 나를 한번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하고 객관화 시키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이제 탱코어를 하는데요. 탱코어는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9번하고 10번까지 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9번은 운동이고, 그리고 10번은 SNS입니다. 지금 저같이 이제 3, 40대가 하는 애터미는요, 사실 SNS를 빼놓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세상이 지극히도 너무나도 깊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금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1000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속에서의 어떤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온라인 속에서 오히려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고요. 더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소비자를 만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소비자는요. 나와 신뢰관계가 형성되기가 엄청 오래 걸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NS는요, 내가 나를 노출을 계속 시키는 부분이에요. 저는 블로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이제 뭐 이렇게 뭐랄까요? 그 커뮤니티 이런 애터미가 아닌 커뮤니티에서도 어떤 나의 어떤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SNS를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거, 이건 뭐냐면요. SNS가 결국은 나의 자산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왜냐,
제가 만약에 애터미에 대해서 SNS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따가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지만 그 모든 사진 자료들을 제가 제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가져온 거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이제 자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을 아껴줄 수 있는 자산. 그래서 그 부분들이 파트너 사장님들이 신규분들이 들어왔을 때도 그냥 제 거 보면 이제 조금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SNS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를, 저희 팀은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해서 저희는 탱커를 합니다. 그리고 운동이요. 진짜 운동이 너무 좋아요. 운동을 왜 하셔야 되냐면요. 시간도 없는데 무슨 운동을 하라고 그래.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비밀이 뭐냐면,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아, 나 오늘 기분 좋아야지? 나 오늘 최선을 다할 거야. 나 오늘 기쁘게 보낼 거야. 이렇게 이제 이 의지를 이렇게 다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부정적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거기에 영향을 팍 받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 분명히 기쁘게 지내려고 했는데, 의지로 안 돼요. 의지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차라리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운동을 30분 하세요. 그 30분 한 운동이 있잖아요. 나의 호르몬에 의해서 17시간을 기분을 좋게 만들어줘요. 그러면요, 우리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만나는 상대, 만나는 파트너, 만나는 뭐 스폰서, 만나는 소비자, 영향받지 않아요, 제가. 그러니까 운동이 너무 중요해요. 저는 제가 네트워크를 하면서 이 여성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여성분들의 이 감정 기복을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이 어느 날은 기분이 좋아갖고 애터미 저 뼈를 묻겠습니다 막 이랬다가 어느 날은 연락도 안 되고 이런 분들 진짜 많잖아요. 그게 뭐냐면 호르몬에 계속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왜 우리 합리화 있잖아요. 나 갱년기라서 그래. 그 말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호르몬으로 내 기분을 평정심을 갖게만 해줘도 내 사업은 차라리 그 감정 기복이 있는 사업자가 아니라 항상 항상 똑같이 변함없는 사람의 이미지가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팀은 무조건 운동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요, 운동하는 인증사진이 막 탁탁탁탁 올라와요. 얼마나 진짜 생동감 있고 활발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는 이 기본적으로 우리 하고 있는 그 A코어에서 운동하고 SNS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코어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운동과 SNS 두 개를 더 넣으니까, 와, 진짜 시간 없겠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니에요. 더 좋은 컨디션으로, 더 쉽게 오히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또 접목시킬 수 있는 팀들은 한번 또 해보시고 또 만약에 또 잘 되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저한테 또 DM이나 이런 거 인스타 주시면 제가 또 너무 뿌듯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어떻게 했어?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저희 팀은 강의를 듣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타이핑을 해요. 타이핑을 해서 문서화로 시켜요. 이 문서화를 시키는 건 뭐냐면 그 조금 더 객관화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친 타이핑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서류적으로 모아져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 바빠요. 사실 다 바빠서 누군가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도 너무 좋지만 각자가 또 해야 되는 할당량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문서된 걸로 각자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을 질문을 했을 때 오히려 더 습득력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계속 주입식으로 하는 것보다 그냥 저희가 이제 같이 이렇게 타이핑한 것들을 서로 나누고 그것들을 이제 각자 보고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만났을 때 이제 그럼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그럼 요때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질문을 할 때, 더 오히려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랄까요, 능동적인 걸 더 좋아해요. 수동적인 것보다. 그래서, 같이 이런 강의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문서화해서 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저희 팀 방에 이런 걸 하나씩 띄워요. 아침마다 하나씩 띄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주에 생각해요. 아, 예를 들어서 무엇을 갖고 싶어? 무엇을 하고 싶어? 어떻게 되고 싶어? 제가 이걸 띄웠어요. 그러면 이제 그 주에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였어요. 뭐냐면 네트워크를 하면서 진짜 생각이 경영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너무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폰서가 하라는 대로 아니면 또 그 뭐죠? 그냥 해야 될 것만 하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내 사업이잖아요. 내 사업. 내 사업인데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까? 저는 여기서부터 진짜 내 사업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내가 돼야 되는데 그 질문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냥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팀이. 그래서 예를 들면 당신 참 빛난다, 참 아름답다. 그냥 요거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당신 어디가 빛나나요? 당신 어디가 아름다워요? 라고 질문으로 바꾸는 순간 사람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 나 요 부분이 빛났네. 아, 나 요 부분이 참 아름답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세워가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성공의 조건이 여기 이상해 박사님 거였는데 오게 하라, 머무르게 하라, 다시 오게 하라 이거 그냥 수동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질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머무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다시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같이 팀원들하고 질문하고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되게 뭐랄까요?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대답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팀 분위기도 되게 좋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애텀인데 너무 애터미가 아니라 애텀인데 뭔가 내가 성장하는 느낌이 있어. 애텀인데 내가 오늘 뭔가 배워간 느낌이 있어. 이러면 사람은 다시 오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서로가 자극을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외부적 자극이 없으면 계속 나는 내가 한탄해요. 아, 내 상황이 왜 이렇고 이 비비볼만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적절한 외부적 자극을 서로가 팀원들끼리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정말 우리 제품의 큐레이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품을요, 진짜 그냥 찍지 마시고 조금만 정성을 들여서 예쁘게 찍어달라. 이렇게 저희 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예쁜 사진이 눈이 가고요. 예쁜 제품으로 더 돋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력은 사업자인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 보시면 그 감자라면이에요. 순한 감자라면. 근데 이게 이제 또 너무 안 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베트남 고추를 이렇게 같이 붙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선하죠. 그리고 고등어인데 그냥 우리 그냥 튀겨서 밥이랑 먹잖아요. 근데 예쁘게 스테이크처럼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또 카레도 그냥 놓고 찍는 것도 있지만 계란 후라이 하나 놨을 뿐인데 애터미 제품이 굉장히 돋보이죠. 그리고 여기 지금 딸기 그냥 먹어도 돼요. 그쵸? 근데 우리 프로틴 가루 뿌렸거든요. 그 슈가 파우더처럼. 그렇게 해서 그 예쁜 사진을 내가 얼마큼 이 제품을 돋보이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정말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 카카오톡 사진에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애터미 소비자가 아니신 분들도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큐레이터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누가 더 예쁘게 찍나 이런 것도 해요. 누가 더 예쁘게 찍나 한번 오늘 올려볼까요? 이제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 눈 사진은요. 필리핀 파트너들에게 보내줬던 사진이에요. 거기는 이제 눈이 오지 않으니까, 이런 사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신경을 썼는데, 우리의 제품이 그 뻔한 애터미 제품이 아니라, 정말 독특하고 너무 있어 보이는 제품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팀은 이제 주기적으로 보내요, DM을. DM을 저희가 이제 부업자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저희들은 부업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데 사실은 굉장한 한계를 많이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업의 시간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 쓰고 있죠, 시간을.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와 어떤 이제 파트너자님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낌없이 보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거의 저희는 DM을 보내는 날이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이, 야, 저렇게 퍼주다가 너 뭐 남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진짜, 차비, 커피보다 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보내는 DM은 소비자의 호기심을 사고요. 그리고 또 그 소비자들은 어쨌든 이 물건을 받으면 먼저 연락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 DM을 보내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계속 먼저 연락해야 돼요. 잘 있어? 뭐 언제 만날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 계속 이제 이렇게만 해야 되는 어떤 그 입장이란 말이에요. 의뢰 입장이에요. 근데 내가 이 DM을 딱 보내고 나잖아요. 그러면 나는 계속적으로 그 사람한테 그 카톡을 받는 거죠. 너무, 뭐 그런 것까지 보냈어. 너무 고마워. 잘 먹을게. 이제 이렇게. 그러면 나는
당연스럽게 이제 애터미 얘기나 이런 초청의 부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DM을 보내는 건요, 어떤 거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얘기할 거리, 아니면 초청할 거리, 뭔가 이제 정보를 줄 거리,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월요일마다 지금 DM을 거의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의무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제 각각 저희 팀에 이제 개수기가 있는데, 이 개수기가 뭐냐면,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저 모든 갈등의 원인의 축소판인 것 같아요. 그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근데 이 감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다움을 계속 요구하고요. 나와 다름을 자꾸 이렇게 지향하게 되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외치는 팀이 되자. 그래서 이 감사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기로 내가 오늘 감사합니다를 몇 번을 외쳤는지. 그래서 제가 보면은 오늘 지금 이제 했는데 이게 3천 몇 번을 지금 하고 있네요. 왜냐면 제가 여기 강의 들어오기 전에 너무 떨려가지고 막 진짜 폭풍으로 이렇게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눌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감사하면서 애터미 사업하는 거. 왜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보상 플랜 자체가 그냥 감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업을 진짜 감사하면서 즐겁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저희가 예뻐지는 건 진짜 의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애터미 제품을 쓰는 거, 우리가 멋있어지는 거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오랜만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왜 이렇게 예뻐졌어? 왜 이렇게 뭐 멋있어졌어? 이런 얘기를 못 들었다. 내가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뻐지는 것도 어떻게 하면 더 예뻐질까? 어떻게 하면 피부가 더 좋아질까? 여기 우리 김희식 총장님 진짜 피부 좋으시잖아요. 제가 그 필리핀에서 생얼을 보고 진짜 너무 깜짝 놀랐는데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것처럼 그럼 저는 어떻게 동기부여가 되냐면 김희수 총장님을 보면서 저렇게 관리를 하셔야 저렇게 애터미 제품을 오래 쓰시고 이렇게 할수록 더 좋아지는구나 이런 동기부여를 받는 거예요. 그것처럼 다른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 뭔가를 봤을 때 그 예뻐지고 뭔가 에너지 있고 뭔가 이런 부분이 발전되는 부분이 보였을 때 저는 이 사업도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팀원들하고 나누고 우리가 예뻐지는 게 의무다. 우리가 날씬해지는 게 의무다.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들 여기 계신 분들도 너무 잘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애터미가 저한테는 기회라고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애터미가 아니라 정말 기회. 어떤 기회냐면 내가 그 기존에 있던 네트워크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부자의 길로 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아빠도 물론 사업을 하셨지만 그 사업보다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이뤄가는 부를 보여주고 싶은 기회, 이런 어떤 저는 인생에 있어서 애터미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계신 분들도 애터미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시기에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을 오늘 제가 공유한 거를 같이 그 가슴 떨리는 어떤 마케팅 플랜,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조금 더 준비하면 좋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멋진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애터미를 만약에 안 해보면 정말 너무 후회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 선택한 지금은 그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게끔 저는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